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식앱을 열어보시면 한국의 슈퍼리치들은 앞다퉈 주식을 사고 있고요. 바다 건너 미국 호텔 청소부는 연봉 1억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주요 기사들을 쏙쏙 뽑아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 오늘은 특별히 이 뉴스들을 하나로 꿰어보는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기사들 그냥 파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시대의 누리, 지금 막 다시 쓰이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맥락을 오늘 쫙 한번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지루한 서론은 확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장 환율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환율 참 뜨거운 이슈죠. 예전 IMF 외환 위기 때 생각해보면요. 환율 상승이라는 건 댐이 무너져서 막 물이 덮치는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막 넘나드는데 시장 반응을 보면 참 기묘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맞아요. 엄청 차분하죠. 오히려 우리가 직접 수로를 파서 해외로 달러라는 물을 콸콸 퍼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국가 부도 위기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이게 사실 한국 경제의 뭐랄까 달러 소화기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결과거든요. 체질이 변했다. 네, 예전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진짜 피가 마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돈을 국내에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일반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곧바로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자산으로 쏴버리는 구조가 정착이 된 겁니다. 아, 벌어온 달러를 다시 밖으로 투자한다는 거군요. 가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뒷받침되다 보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일종의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주식 계좌에 미국 주식, 즉 달러 자산이 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하나씩은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게 예전처럼 막 나라가 망하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기회로 작동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환율 상승의 고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대중화가 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국가 위기도 아니고 내 자산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면 사람들은 좀 느긋해져야 정상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국민성장펀드 오픈런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네, 온라인 물량은 심지어 10분 만에 완판됐죠. 와, 10분이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투자에 혈안인 걸까요? 일단 펀드 이름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투자처가 인공지능이란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조급증에 불을 확 붙인 겁니다. 요새 가장 핫한 테마니까요. 네, 거기에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파격적으로 얹어주니까 완전히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진짜 원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렬한 포모 현상이죠. 포모요?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 말이죠. 맞습니다. 나만이 거대한 부에 이동해서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심이에요. 지난 몇 년간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다들 지켜봤잖아요. 네,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곧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이 학습 효과가 대중의 뇌리에 너무 깊게 박혀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 진짜 확 와닿네요. 여러분도 최근 뉴스 보시면서 와, 나만 주식 안 해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포모 심리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우리 같은 일반 대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자료 보면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슈퍼리치들의 움직임이요. 은행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 말씀이시죠? 네, 이 사람들은 보통 돈을 불리기보다 지키는데 엄청 집중하잖아요. 안전하게. 보통은 절대 원금 잃을 짓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막 수십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서까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는 기사 말입니다. 네, 이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금을 깼다는 게 참 상징적이죠. 와,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보수적으로 돈을 굴려야 할 최상위 자본조차 공포에 등 떠밀려서 질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른바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분들조차도 지금의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사이클을 놓치면 끝장나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판단한 겁니다. 잃지 않는 것보다 먹지 못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네요. 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최상위 부유층부터 일반 서민까지 하나의 테마에 막 맹목적으로 돈을 밀어넣는 현상은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투자는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행위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 생존 본능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투자의 뉴 노멀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뉴노멀, 참 씁쓸하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시야를 돌려볼게요. 모두가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익을 쫓아서 달려가는데 네. 그 거대한 이익의 파티가 끝나고 나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비용을 내죠. 바로 이 타이밍에 아주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글이었어요. 아, 그 엄청난 논란이 됐던 블라인드 게시글이요. 네, 내용이 이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수십조 원을 벌었는데 그거 한전이랑 나눠야 한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해묵은 논쟁을 가장 극단적이고 또 현실적인 형태로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긴 하죠. 그야말로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한전 직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수년간 원가보다 훨씬 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해줬잖아요. 아, 적자를 보면서도 싸게 대줬다. 네, 그 덕분에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거죠. 반면에 한전은 수십조 원의 적자를 떠안고 지금 껍데기만 남았으니까요. 아, 그래서 네, 이제는 그 열매를 좀 나눌 때가 되지 않았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 솔직히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솔직히 기업이 자기들 기술 혁신하고 천문학적인 리스크 감수하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예, 단순히 전기를 좀 싸게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전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기업의 혁신 의지를 확 꺾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거시경제 전체로 한번 넓혀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전의 그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단순히 한 공기업의 경영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생긴 그 막대한 구멍은 결국 세금이나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형태로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청구되거든요. 헉,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네요. 네. 특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그 비용을 무의식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완전 딜레마네요. 훌륭한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저도 대찬성이지만 그 기업이 내지 않은 청구서가 내 지갑으로 날아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공공요금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딜레마죠.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그 한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거군요. 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 내 몫의 보상과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 현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현대자동차 노조 이야기로 넘어가시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2026 임단협을 준비하는 현대차 노조가 아주 대표적이죠. 보통 노조하면 임금 올려달라, 복지 늘려달라 외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로봇 대신 사람을 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블루칼라 노동자의 파일을 아주 직접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한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봇이 진짜 내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거네요. 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부품 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조립 라인에 로봇까지 투입되니까 인간의 육체 노동이 공장에서 아예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와, 진짜 생존권이 걸린 문제군요. 그렇죠. 기술의 진보가 생존을 위협할 때 노동자는 당연히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육체 노동 현장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 참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다 건너 뉴욕의 호텔 청소 노동자들 기사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호텔방 청소하시는 분들, 연봉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1억 원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현대차 공장에서는 사람을 빼려고 난린데 뉴욕 한복판에서는 육체 노동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이 극단적인 대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핵심은 바로 자동화의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사각지대요? 네, 생각해보세요. 챗 GPT가 코딩도 막 짜주고 기획서도 3초 만에 써주잖아요. 그렇죠. 엄청 똑똑하죠. 그런데 손님이 어질러 놓은 난장판이 된 호텔방에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 변기를 닦는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나요? 아, 그건 안 되죠. 무조건 사람이 가서 손으로 치워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100% 인간의 물리적인 신체에 의존해야 하는 영역인 겁니다. 아하, 로봇으로 대체가 안 되는 필수 노동이군요. 그러면서 이 대체 불가능한 필수 노동자들의 노조 결속력과 협상력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몰리는 그 살인적인 물가의 뉴욕에서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무기로 정당한 생존 비용을 쟁취해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간호사, 경비원 등등 다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와, 노동권의 위대한 승리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경제의 마법은 없죠. 청소원 연봉 1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비용을 설마 호텔 오너가 자기 지갑 열어서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우리가 하룻밤 자는데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숙박비 인상으로 이어질 테고 이건 고스란히 평범한 소비자들의 몫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마치 물이 꽉 찬 풍선을 손으로 쥐어짜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풍선 효과요? 네. 노동자들이 결속력이라는 힘으로 억눌려 있던 임금 쪽의 풍선을 꽉 쥐어짜내면요. 네. 그 압력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 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 물가 상승으로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직면한 아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기업의 초과 이익을 나누자는 한전, 로봇 도입을 막으려는 자동차 노조, 그리고 1억 원의 연봉을 받아낸 뉴욕 청소부까지. 네,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현상이 결국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이익은 누가 챙기고 그 청구서는 대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걸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힘겨루기였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게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비용을 남에게 떠넘기느냐의 진흙탕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우아해 보여도 속은 치열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사람들이 항상 돈을 더 버는 쪽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VVIP 관련 기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막 내다 버리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 연말만 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VVIP 실적 거래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구매 실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글들이 엄청 넘쳐납니다. 물건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명품을 사게 해주고 심지어 수수료까지 얹어주죠. 네, 수십만 원씩 수수료를 주면서 내 실적을 채우는 거예요. 대체 왜 돈을 버리면서까지 이러는 걸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판 귀족의 자기를 돈으로 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의 자규요? 네, 과거에는 가문의 혈통이나 무슨 신분 증명서가 그 사람의 계급을 말해줬잖아요. 그렇죠. 뼈대 있는 가문 이런 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백화점의 VVIP 등급이 그 신분증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린 겁니다. 와, 백화점 등급이 신분증이 된다. 미쉐린 셰프의 프라이빗 디너 파티에 초대받고 일반인은 구경도 못하는 한정판 모델을 저기 비밀의 방에서 먼저 안내받고 이런 남다른 대우를 받는 거죠. 아, 물리적인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었네요. 네, 당신은 저 바깥에 줄 서 있는 평범한 대중과는 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배타적인 소속감을 구매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백화점이 인공적인 희소성을 만들어서 인간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거군요. 철저한 마케팅이죠. 나를 남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인간의 그 강렬한 욕망이 참 씁쓸하면서도 솔직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현상을 반대로 싹 뒤집어 보면 훨씬 더 섬뜩한 사회적 룰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룰이죠? 우리가 특정 집단에 들어가려고 막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안달을 내는 만큼이나요, 어떤 대상이 우리 집단의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리는 잣대 역시 무시무시하게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아, 소속감의 뒷면은 언제나 배제와 축출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잖아요. 네, 무려 20년 만에 법으로 못을 박았죠. 이른바 제2의 유승준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정성호 장관이 아예 매국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아주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20년 전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펄펄 끓는 이슈로 남아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 법안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괘씸죄 차원은 아니잖아요. 네,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이 인내할 수 있는 공정성의 마지노선을 국가가 법으로 공식화한 사건이거든요. 공정성의 마지노선이요?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기만하고 자기 이익만 생긴 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인프라와 혜택을 단 1mm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아주 단호한 사회적 합의인 겁니다. 혜택만 빼먹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지탄하거나 인터넷 여론 재판에 그쳤던 문제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시스템적인 추방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네.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내쫓는가를 보면 그 시대의 진짜 생존 가치관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무시무시한 공정성의 잣대가요, 거대한 글로벌 기업에게 적용되면 아예 그 숨통을 끊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있었던 스타벅스 불매운동 사태 말씀이군요. 딱 그겁니다. 특전 음료 마케팅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굉장히 민담한 역사적 이슈를 건드렸죠. 옛날 같았으면 뭐 본사에서 사과문 하나 띄고 올리고 흐지부지 끝났을 텐데요. 이번엔 완전 급이 달랐어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일체의 스타벅스 제품 구매랑 기프티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움직인 거네요. 네, 전국 관공서에서 스타벅스 텀블러가 싹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단 말이죠. 이거는 기업들에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은 커피의 맛이나 브랜드의 이름값만 보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 보나요? 그 기업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감수성과 도덕적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아주 매섭게 채점합니다. 아, 실시간 채점이요. 네, 스타벅스 사태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좀 내고 마는 식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필수 생존 조건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생존 지표가 된 거죠. 대중의 윤리적 잣대에 미달하는 순간 아무리 충성 고객이 많은 굴지의 브랜드라도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그룹 안에서 가차없이 지워지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앞서 VVIP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돈을 버리면서까지 안달을 내더니 네, 소속되려고 발버둥을 쳤죠. 이제는 역사의식과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준에 미달한 대상을 진짜 철저하게 속간에서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쳐내고 있죠. 이 두 현상이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여도요, 결국 무언가를 내치고 또 무언가에 소속되려는 인간의 극단적인 구별짓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자료들의 궤적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거든요. 어떤 그림인가요? 환율이 1,500원을 넘든 말든 포모에 휩싸여서 수익을 쫓아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들, 네, 그리고 로봇과 생존 경쟁을 벌이거나 물가 상승의 원흉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맹렬하게 권리를 쟁취하는 노동자. 맞아요. 거기에 돈으로 계급을 사거나 도덕적 흠집이 난 대상을 단호하게 처단해버리는 대중들까지. 네, 전부 다 나왔네요. 우리는 지금 부의 증식이라는 원초적인 욕망과 공정성이라는 날카로운 윤리적 잣대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시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욕망과 윤리의 충돌이라. 네, 이 모순적이고 아슬아슬한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매일같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인의 피곤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셈이죠. 와, 정말 정리가 싹 되네요. 내 계좌의 수익률이라는 숫자에 막 열광하다가도요, 부당하거나 오만한 기업 앞에서는 가장 먼저 차갑게 지갑을 닫아버리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니까요. 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죠. 세상의 경제룰이 이렇게 미친 듯이 변한다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변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심층 탐구의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렇게 빠르고 냉혹하게 변하는 오늘,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투자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있나요? 오늘 BT 5분 세상 읽기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일상 속 숨겨진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
새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